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0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내년 1월 동계 청소년 올림픽을 앞두고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조정위원회가 강릉에서 첫 대면 회의로 열렸습니다. 4일간의 일정이 마무리가 됐는데 조정위원들은 대회를 잘 준비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보도에 이하라 기자입니다. 환상적인 대회가 될 것. 사흘 동안 경기장 등 현지 실사를 마친 IOC 조직위원들은 11개월 앞으로 다가온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준비 상황을 치켜 세웠습니다. Beijing just hosted the 2022 Winter Games 1 year ago, and now I think there's a good opportunity to promote young people and also winter sport athletes once more celebrate the Winter Olympic Games. 조직위는 현장 실사 결과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 이후 강원도가 경기장 시설을 잘 유지했다며 잘 보존된 올림픽 유산을 활용해 다시 한번 세계 대회를 치른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Compactness from a conceptual standpoint. After 2018, after 2022 in Beijing, now comes the time of the Youth Games. It matters for the development of winter sport. This is winter sport sustainability demonstrated. 무엇보다 이번 대회는 청소년 올림픽이라며 청소년들이 스포츠를 통해 성장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개최지를 둘러싼 일부 지역 갈등에 대해서는 성화봉송 등 문화 프로그램 안배를 위해 강원도와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직위원장 내정과 관련한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위원장 선임과 관련해서 아직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15세에서 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IOC가 개최하는 청소년 올림픽은 2010년 싱가포르를 시작으로 오스트리아와 중국, 노르웨이, 아르헨티나, 스위스에 이어 내년 1월 19일부터 2월 1일까지 14일 동안 강릉과 평창, 정선, 횡성까지 도내 4개 도시에서 열립니다. 7개 경기, 15개 종목, 81개 세부 종목에 70개 나라 1,900명의 선수가 참가해 우정을 나눕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2004년 태권도 공원 유치 경쟁에서 고배를 마신 춘천시가 19년 만에 태권도 종주도시로서의 명예회복에 나섭니다. 오는 8월 개최하는 굵직한 세계대회를 계기로 세계태권도연맹 본부 유치에 주력합니다. 허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4년 태권도 공원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최종 탈락한 춘천시. 전북 무주의 고배를 마시면서 태권도 종주도시로서의 기반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년이 지났습니다. 춘천시는 세계 태권도 연맹 본부를 유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유치 의사를 밝힌 도시는 경기 김포, 서울 그리고 인천 송도. 춘천시는 본부 유치전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조직위원회도 출범시켰습니다. 태권도공원을 뺏겼던 아픔이 있기 때문에 춘천 시민들이 또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유치하는데 꼭 성공을 이뤄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에 있는 본부는 우리나라에 있는 유일한 국제 스포츠 기구입니다. 본부를 유치하면 세계 회원국 212개 나라를 대상으로 태권도 사업은 물론 각종 국제회의도 개최하면서 자연스럽게 스포츠 외교가 가능해집니다. 춘천시는 세계 태권도 연맹 본부를 유치할 장소로 이곳 송암 스포츠타운 일대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지난주 춘천 개최가 확정된 세계대회 준비도 본격 시작했습니다. 오는 8월 춘천 송암 스포츠타운에서 세계 국제대회를 동시 개최합니다. 60개 나라에서 15,000여 명이 춘천을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원도와 춘천시는 100억 원 규모의 다목적 에어돔을 올 7월까지 짓기로 했습니다. 또 의암호 위에 특설 야외 경기장을 지어 준결승과 결승전을 치를 계획입니다. 이러한 것을 잘 우리가 진행함으로써 전국적으로 태권도 연맹을 춘천에 모셔오는 그런 기반을 확고히 하는 과정이다. 태권도 종주도시로서 명예회복의 전환점이 될 본부 유치 결과는 올 연말 발표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춘천 호수 국가정원 조성은 지역 국회의원과 춘천시장의 핵심 공약입니다.
국가정원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 계속되고 있지만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은데요.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도개발공사 사무실 인근 춘천 상중도 땅입니다. 이곳에 정원 소재 실용화센터가 2025년 문을 열게 됩니다. 정원 식물을 키우고 연구하고 전시와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147억 원이 투입되는 국가 공공시설입니다. 한국수목원 정원관리원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원 소재랑 그런 것들을 조금 산업적으로 만들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춘천시가 따로 45억 원을 들여 주변의 실제 정원과 온실을 만듭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예산만 190억 원이 넘는데 목표는 춘천을 호수국가 정원으로 만드는 겁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국가정원이 순천만과 태화강 단 2곳입니다. 국제 정원 박람회 유치를 통해 가지고 전환될 수 있게끔 향후 2, 3년 내에 로드맵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 국가 정원이 되는 방법은 크게 2가지. 먼저 지방 정원을 조성한 뒤 국가 정원으로 승격받는 것과 산림청을 통해 한 번에 국가 정원이 되는 겁니다. 춘천시가 정원 소재 실용화센터를 유치하면서 국가 정원이 될 수 있는 유리한 입장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주변 여건이 녹록치 않습니다. 강원도 내에서도 경쟁이 치열합니다. 정선군은 가리왕산을 중심으로 올림픽 국가정원을 강력 추진하고 있고 강릉시도 주문진 향후 일대를 국가정원으로 지정받기 위해 나섰습니다. 이렇다 보니 강원도가 어느 한 곳을 확실하게 밀어주기 힘든 상황입니다. 올해 산림청 국가정원 사전 타당성 용역에 강원 지역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춘천이 성공하려면 지역 전체가 좀 더 절실하게 움직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거짓말로 조합 해산 결의를 이끌어낸 뒤 조합을 몰래 해산시킨 변호사가 무혐의를 받은 경찰 수사에 대해 검찰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피해 조합원들은 경찰을 믿을 수 없다며 검찰에 직접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검찰이 해결하라! 수사 촉구! 목노와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이들은 협동조합 아파트 피해 조합원들입니다. 8년 민간 임대란 말에 속아 수천만 원의 납입금을 냈고 분양업체가 잠적한 이후 힘겨운 법적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데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며 나타난 시행사와 변호사에게 또 속아 채권과 조합원 권리도 날아간 겁니다. 피해자는 80명, 돌려받지 못한 돈은 15억 원에 달합니다. 경찰에 배임 등으로 고소했지만 시행사와 변호사가 직접적으로 얻은 이익이 없다며 허망하게 수사가 종결됐습니다. 분명히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가 없다.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철저하게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의구심이 들어서. 이들은 즉각 검찰에 이의를 제기했고 검찰은 경찰의 보완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조합 해산이라는 사업적 이익을 본 시행사와 변호사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경찰은 믿을 수 없다며 검찰이 보완 수사에 직접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변호사랑 짜고 치는데 그걸 경찰에 다시 돌려보낸다? 그건 의의가 없고 한마디로 떠넘기기죠. 그거는 서민들을 위한 게 아니라 검찰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피해 조합원들은 검찰과 해당 변호사 사무실, 경찰서 앞에서 수사를 촉구하는 집회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없는, 적어도 변호사의 거짓말은 확인된 서민 피해 사건에 검찰이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강원도가 난방비 폭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위해 5개 도시가스 업체와 상생 협약을 체결하고 도시가스 요금을 석 달간 납부 유예합니다. 2월 고지되는 1월 도시가스 요금이 30만 원 미만인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대상으로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70%에 해당합니다. 오늘 13일부터 28일까지 해당 지역 도시가스 업체에 신청하면 2월부터 4월까지 도시가스 요금이 3개월간 전액 납부 유예됩니다.
납부 유예를 신청하면 2월 고지요금은 5월, 3월 요금은 6월, 4월 요금은 7월에 납부하게 됩니다. 도시가스 공급이 안 되는 철원, 화천, 양구, 인제구는 이번 지원에서 빠졌습니다. 제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납북 귀환 여부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첫 진실규명을 결정했습니다. 진화위는 최근 제51차 위원회에서 1968년 동해에서 조업하다 북한 경비정에 납북된 대양호 등 23척 신청 사건 56건과 선원 150명 전원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했습니다. 진화위는 수사정보기관에서 납북 귀환 어부들을 구속영장 없이 불법 구금하고 가족에 대한 사찰과 감시 등을 실시한 데 대해 국가가 사과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민주노총 산하 노조의 집단 탈퇴 금지 규약에 대한 시정 명령을 발동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동부는 공무원 노조와 금속노조, 사무금융노조 등 3곳이 집단 탈퇴를 규약으로 금지하고 있어 상위법인 노동조합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해당 규약을 개정하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내리기 위한 법적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전공로와 탈퇴 무효 소송 중인 원주시청 노조는 해당 노동부 입장과 관련해 최근 국회에서 촉구한 상급단체 변경을 쉽게 할 수 있는 입법도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세금 90억 원을 탈루한 40대 2명에게 법원이 실형과 벌금 164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2017년부터 2년 동안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516억 원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90억 원을 탈루한 41살 이모 씨와 고모 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 벌금 82억 원씩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이미 불법 도박장 개설과 관련해 징역 3년씩 실형을 살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강원도에 있는 사찰 등 문화재 10곳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가 10일 문화재 방제의 날을 맞아 발표한 문화재 화재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문화재 화재는 10건으로 1명이 다치고 4억 7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방당국은 목조 문화재 128곳에 대해 소방 용수 시설을 관리하고 유형에 따른 진압 전술을 개발하는 등 화재 예방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가 올해 보건 체육 분야에 3,248억 원을 투자합니다. 평생 건강을 위한 환경 조성과 식품 안전 관리를 위해 50개 사업에 725억 원을 투자합니다. 또 강원 체육 경쟁력 강화와 도민 맞춤형 체육복지 구현을 위해 39개 사업에 1,225억 원을 투자합니다. 공공의료 서비스 확립을 위해 52개 사업에 896억 원을 씁니다. 감염병 대비 공중보건 위기 대응 체계 완성을 위해서는 29개 사업에 402억 원을 투자합니다. 강원도교육청이 3월 1일자로 일반직 공무원 714명에 대한 인사발령을 단행했습니다. 3급 인사로는 박옥여 정책국장, 유선종 춘천교육문화관장을 임명했고 4급 주요 보직에는
권오숙 안전복지과장, 김순영 강원도 교직원 수련원장, 권병균 강릉교육문화관장을 임명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이번 인사는 효율적인 학교 현장 지원 구조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가 장애인 선수 체육 직무 고용 컨설팅을 통해 장애인 선수의 취업을 지원합니다. 강원도에는 589명의 장애인 선수들이 있지만 장애인 실업팀은 6개 종목 35명에 불과합니다. 강원도는 장애인 고용 대상 기업이 장애인을 채용하면 별도의 직무를 발굴하지 않고 장애인 선수를 체육 직무로 고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장애인 선수를 고용하면 고용 부담금을 최고 8,200만 원까지 절감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춘천시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비대면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모바일 앱을 활용한 비대면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는 어르신에게 이상이 발생하면 24시간 운영되는 콜센터로 전달해 신속한 처치를 가능하게 합니다. 춘천시는 올해부터 스마트폰이 없는 어르신을 위한 화면형 AI 스피커를 도입해 50명을 우선 등록하고 보건소에 신청을 받아 점차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8월 말부터 시작된 강원도 아파트 가격의 하락세가 6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강원도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강원도 아파트 가격은 지난주보다 0.16% 떨어졌습니다. 춘천이 0.22% 내려 하락폭이 가장 컸고 속초와 원주시가 0.21% 내려 그 뒤를 이었습니다. 전국 아파트 가격이 0.49% 떨어진 것과 비교해 강원도는 전국에서 가장 적게 하락했습니다. 춘천시가 3월 10일부터 4월 10일까지 생계형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과 고용, 산재보험료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 요건을 충족하면 실제 납부한 보험료의 50%를 지원합니다. 이와 함께 3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시청 기업지원과로 우편 접수하면 됩니다. 강원중기청이 비대면 스타트업 육성 사업에 참여할 창업 기업을 모집합니다. 비대면 스타트업 육성 사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함에 따라 정부가 비대면 분야 기업 육성을 위해 도입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